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야를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자 제18 시민법 강의 친생자 1803페이지 친생자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야를 TV 출입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언론마치 이번에 친생자 1번에 혼인 중의 출생자 양가주간의 의의. 혼인 중의 출생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를 말한다. 혼인 중의 출생자는 1번에 출생 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를 취득하는 생내적 혼인 중의 출생자와 제2항 출생 시에는 혼인의 출생자였으나 후에 부모의 혼인에 의해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준정에 의한 혼인 중의 출생자가 있다. 그리고 생내적 혼인 중에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출생자, 친생자 추정을 받지 않는 혼인 중 출생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가 있다. 양가를 이번에 친생자 추정을 받은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 추정이란 자가 모의 부의 출생자로서 친생자로서 추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네, 좀 말이 어렵지만 자주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양가를 이번에 친생자 추정의 요건. 처가 혼인 후에 후퇴한 자는 부의자를 추정한다. 그리고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후퇴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결과 혼인 성립의 날부터 200일부터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인 출생자로 된다. 여기에 혼인 성립의 날은 본래 혼인신고의 날이나 통설은 사실혼을 거쳐 법률론으로 가는 실제의 권한을 고려하여 사실혼 성립의 날도 포함하는 것을 해석한다. 1804페이지 의용민법 관리판례도 같다. 이에 의하면 혼인신고일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라도 사실혼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였으면 친생자의 추정을 받게 된다. 844조 2항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844조 2항의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다. 그러나 그 법률조항 부분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된다. 반갑 이번에 친생자 추정의 효과. 친생자 추정은 반대가 허용되지 않는 강한 추정이어서 그 추정을 번복하려면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유해야 할 수는 없다. 그리고 타인의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하여 친생관계 소유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그 친생관계 추정이 깨어지기 전에는 아무도 인지를 할 수 없다. 그런데 판례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심판에 청구를 한 것이 부적법한 청구라도 법원이 그 잘못을 간과하고 청구를 받아들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심판을 선고하고 그 심판이 확정된 이상 그 심판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심판의 기판력이 제3자에게도 미친 후 친생자 추정 이유는 사라져버린 것이고 그리하여 인지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양가 3번에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못하며 이때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에 소유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양가로 4번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 반가로 1번에 844조의 친생자 추정에 의하여 부부의 결과 등으로 처가 부의자를 후퇴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설은 처가 부의자를 후퇴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의 추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친생자 추정을 배제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부가 행방불명 또는 생사불명의 경우, 부가 장기간 수감, 입원, 외국체제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사실상 이혼 상태의 별거 중인 경우, 부와 자 간의 명백한 인정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부와 자의 혈액형이 배치되거나 부가 생식불량인 경우에 대해서는 부송 추정설, 부송 부정설, 부모가 이혼한 경우 같이 가정의 평화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에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 한번 당사자의 관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는 견해로 나뉜다. 1번은 혈연진실주의의 입장이고 2와 3은 가정의 평화 내지 부부의 프라이버시를 배려한 입장이다. 판례는 처음에는 예외 없이 친생자 추정을 하였으나 그 후 판례를 변경하여 현재는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자를 부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이른바 외관설. 그런데 부와 자의 혈액형이 배치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단한 적이 없다. 양가르 기억. 민법 844조는 신생자의 추정에 관하여 처가 혼인을 포태한 자는 부의자로 추정한다. 제2항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을 포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844조 이하의 추정을 받은 경우에 신생 부인의 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844조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의 결여로 처가 부의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뒤엔 청구인과 청구인 외에 혼인한 후 청구인이 다른 여자와 부적관계를 맺고 평소에 청구 외인과는 별거하고 있었으나 청구 외인이 청구인의 부모를 모시고 본가에서 거주하는 관계로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와 만났다는 것이므로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부부 사이는 처가 부의 자식을 포태할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명백할 정도로 동서의 결여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판례는 호적상의 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라 하더라도 그의 생부모가 호적상의 부모와 다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생부모를 상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 판결의 사안은 A와 B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들 사이에 아들이 없자 노후를 염려하여 C가 출산한 D를 입양한 후 마치 D가 A, B 사이에 출생한 양 허위 출생식을 한 경우였다. 방가로 3번에 친생자 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친생자 관계 불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자는 가족관계 등록 부상의 부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진실한 부에 대하여 인지청구서를 제기할 수 있다. 양가로 5번의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부부의 일방이 그 자의 친생자 추정을 번복하여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자의 친생자 추정은 오직 친생부인에 의해서만 번복할 수 있다. 방가로만의 절차. 친생부인은 소의 방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조정존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을 승인하는 조정이 성립하여 당사자 사이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적으면 자는 부의 친생자로 확정된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을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 절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친생부인의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친생부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방과 후 3번의 부인권자, 친생 부인의 손은 원칙적으로 부 또는 처만이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성년 후견 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가름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이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 집행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 부인의 사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하나여 그 사망을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방금 4번의 소의 상대방,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결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한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 부인의 소는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제기할 수 있으며, 그때 자의 모가 있으면 그 모가 상대방이 되고 그 모가 없으면 검사가 상대방이 된다. 방가로 보는 친생 부인의 소멸, 양가로 가, 제소기간, 친생 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한다. 이 규정은 개정 전에 그 출생을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합치 결정을 선고하자 2005년 개정 시에 이와 같이 개정하였다. 양가로 나의 승인한 경우 자의 출생을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승인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승인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1807페이지. 친생자의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행해진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방가로 6번의 친생 부인 판결의 효력. 친생 부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자는 모의 혼인의 출생자가 되고 모의 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다. 그리고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야 이제는 생부가 자를 인지할 수도 있다. 양가로 6번의 부를 정하면서 여자가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혼인이 해소된 뒤 곧바로 재혼하여 자를 출산한 경우에는 자의 출생일이 후혼 성립일로부터 200일 후 전혼 종료일로부터 300일 내에 낼 수 있다. 그러한 때에는 그 자가 844조에 의하여 전혼의 부혜자로 추정되고 후혼의 부혜자로 추정되어 부정 충돌이 일어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자의 부를 결정하는데 그 부를 정하는 소라고 한다. 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 성립하여도 부의 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부의 결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나 조정이 성립되어도 부의 결정에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 부를 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배우자 또는 어머니의 전 배우자이다. 부를 정하는 소의 확정 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또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